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임유라입니다. 여성은 임신과 출산을 통해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순간을 접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새 생명이 찾아오는 기쁨과 동시에 많은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임신으로 인해 늘어난 체중이 그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유아름 선생님과 함께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산후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산후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요. 근데 오히려 출산 후면 아이가 나오는 거니까 배도 쏙 들어가고 살도 금방 빠질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살이 그대로 있다든지 아니면 더 찌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이를 낳고 나서 불룩한 배를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뱃속에 아이가 커가면서 자궁이 커지게 됩니다. 출산 후에는 이제 자궁이 서서히 수축을 하게 되면서 6주의 시간이 지나면 원래의 크기로 돌아가게 되고 아랫배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태아와 양수, 태반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2-3kg 정도가 체중이 빠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남아있는 체중은 그 임신 중에 쌓여있는 수분과 체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출산 후에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체지방이 그대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후 비만으로 가서 더 체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살은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또 살도 찌게 되고 아니면 그대로인 내 살들도 있고 또 오히려 실패 없는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산후 다이어트에 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출산 후 언제부터 다이어트를 할 수 있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출산 후에 바로 살을 빼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산후조리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떤 게 정답일까요? 출산 후에는 바로 다이어트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산모의 개인적인 체질과 건강 상태 때문인데요. 출산 후에 몸의 염증 반응이 점차 좋아지고 몸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는데 보통 출산 후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출산 후 6주부터 3개월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가벼운 유산소와 식단을 병행하시면서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시면 되고요. 최종 데드라인을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 전에 3개월에서 6개월 전 상태를 본인의 몸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요. 6개월 전까지는 충분하게 다이어트를 하셔서 임신 전 체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궁금증인데요. 산후 다이어트는 일반 다이어트와 다른가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산모의 경우는 산후조리도 해야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네,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무리하게 하거나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근육량이 줄어들면서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모유의 양이나 질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활동량을 서서히 늘리면서 총 섭취 열량의 80%에서 90%로 낮춰주시고요. 체내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주는 단순당 중에 가공식품이나 설탕이 있는 음식들을 피해 주시는 것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네, 방금 또 모유수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세 번째 궁금증이 모유수유에 관한 궁금증이거든요. 근데 모유수유를 하면 살이 잘 빠지나요? 이런 궁금증이에요. 이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모유수유를 하면 그만큼 잘 먹어야 하니까 살이 잘 안 빠질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선생님? 모유수유는 산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출산 후에 몸을 회복한다고 해서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영양적으로나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하루에 총 500칼로리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요. 같은 식사를 하게 된다면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산후 다이어트에 대한 궁금증 좀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산후 다이어트는 시기별로 방법이 다르다는데 방법이 어떻게 다른 걸까요? 네, 출산 후에는 단계적으로 활동량을 늘려가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됩니다. 출산 1, 2주 후에는 방 안에서 가벼운 움직임 정도로 활동량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출산 3주 이후에는 간단한 요리나 체조 정도의 가벼운 활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출산 6주 이후부터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몸의 컨디션에 맞게 서서히 운동의 강도를 높여가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산욕기로 알려진 6주 이후에도 붓기가 계속될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6주 이후에도 살이 안 빠지면 진짜 내원을 해서 상담을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번엔 저희가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에서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42세 여성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출산한 지 2달째 접어들고 있는데 임신으로 불어난 20kg이 8kg 정도 빠지고는 더 이상 살이 안 빠집니다. 10살 어린 사촌동생과 비슷하게 출산했는데 사촌동생은 거의 다 빠졌더라고요. 제가 노산이라서 그런 걸까요? 이런 사연인데요. 그 산모의 나이가 산후 다이어트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결혼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0년 전에 비해서 40세 이상의 출산율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노산의 기준은 만 35세입니다. 30세 이후에 출산이 20대에 비해서는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산후 회복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임신 중에 불어난 체지방이 그대로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도 임신 전부터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계속 해오셨다면 출산 후에 다이어트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인데요. 이번에 34살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한 지 3개월이 좀 넘었는데요.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심해 음식을 잘 못 먹다가 입덧이 끝나고 너무 잘 먹어서 막달에 살이 많이 쪘어요. 주위에선 건강을 생각해서 살을 빼라고 하는데 산후 비만이면 몸에 어떤 문제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나요? 이런 사연인데요. 그리고 이건 또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산후 비만에 대해서도. 산후 비만은 대다수 산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인데요. 산후 비만은 임신 전 체중보다 3kg 이상의 체중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비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질병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육아를 하는 것도 힘든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체중이 빠지지 않으면 산후 우울증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대사증후군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정상 체중으로 감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연분만이 제왕절개보다 살이 더 빠진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네, 우리 시민분들은 어떻게 정답을 보내주셨는지 화면으로 보시죠. 왜냐면 그 제왕절개가 회복이 좀 더 느리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살이 좀 더디게 빠질 것 같습니다. X라고 생각합니다. 제왕절개나 자연분만은 모두 출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후 다이어트는 출산 이후에 이제 산모분께서 어떻게 생활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X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정답을 잘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산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제왕절개보다 자연분만이 진짜 살이 더 많이 빠질 것 같거든요.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 선생님 정답이 뭔가요? 네, 두 번째 답변하신 분의 의견대로 정답은 X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자연분만이 제왕절개보다 체중이 더 잘 빠진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분만 방법과 산후 비만은 연관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분만을 하신 분의 경우에는 본인의 컨디션이 좋아지게 되면 서서히 걷는 운동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제왕절개를 한 경우에는 상처가 회복이 되고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선에서 유산소와 식단을 병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입니다. 산후 부종을 그대로 두면 살이 된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근데 우리가 살이 찌는 것도 붓기가 살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어떻게 답변을 보내주셨는지 궁금하네요. 화면으로 보시죠. 이미 생긴 부종이나 살 같은 걸 풀어주거나 치료받지 않으면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서 오를 했습니다. 저는 X요. 보통 붓기라는 게 일시적으로 올라왔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기 때문에 산후 부종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 같아서 X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다들 이렇게 답변을 잘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진짜 그 붓기가 살이 된다라는 말을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산후 부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O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정답은 X입니다. 틀렸네요, 저. 네. 산후 부종이 산후 비만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 후에도 체내에 수분이 쌓여 붓기를 유발하는 현상을 산후 부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분이 배출이 되면서 부종이 소실하게 되는데 배출된 수분을 다시 재흡수를 하게 되면서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산후 부종은 출산 3, 4일 이후부터 소변이나 땀으로 배출을 하게 되고 한 달 안으로 부종은 소실하게 됩니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통해서 산후 부종을 빨리 회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올바른 산후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산후 다이어트를 위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임신 전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체질량 지수가 높거나 임신 중 체중이 많이 증가하면 출산 후에 체중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임신 중 체중이 적절하게 증가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빠르게 체중이 증가할 경우에는 식사량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임신 6개월까지는 밥 반 공기 정도의 열량이 추가로 더 필요하고 임신 7개월 이후부터는 태아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밥 한 공기 정도의 열량이 더 추가로 필요합니다. 활동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과도한 열량을 섭취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산후 비만의 위험도가 있으신 분들은 임신 전에 체중을 미리 감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분들이 옆에서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면서 출산 후 다이어트를 하는 산모분들이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인 여유를 가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토크닥터토닥, 오늘은 유아름 선생님과 함께 산후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